풍수의 핵심은 산과 물이다. 산은 인물이고 물은 재물이다. 여러분들이 가게를 하나 얻어야겠다. 또는 사업을 해서 건물 하나 사야겠다. 또는 집을 사야겠다. 그럴 때 이제 그 목적에 따라 달라지죠.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라고 하면 돈이 되는 곳으로 가야겠고, 우리 집안이 좀 명예로워져야겠다. 또 건강해져야겠다. 달라지겠죠. 자, 제가 어떤 특정한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 전에 어떤 그 기업에 조찬 강연 초청을 받아갔는데 이 기업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앞에 우리 청계천물입니다. 청계천에서 앞에 마주보고 있는 건물 여기를 들어갔는데 본관 정문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단에 이와 같은 검정 바위에 하얀 점이 찍혀 있어요. 뭐처럼 보이세요? 뭐 어떤 사람은 주역의 괴다 뭐 그것도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저 눈을 이렇게 봤더니 저를 안내했던 분이 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니까 이렇게 그 삼각형의 검은 돌이 박혀 있어. 쏘고서 그럼 설명을 하는 거야. 네 귀퉁이도 뭐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 네 귀퉁이에 보이세요? 이렇게 약간 이상한 조형 조각물 있죠. 자, 우리가 풍수는 어떻게 한다? 자세히 보면 된다. 자세히. 그러면 그 산이나 또는 자연이나 그 건물이나 그 의도가 엿보인다. 자, 거꾸로 가볼까요? 다시. 건물 뒤편, 그 다음 건물의 앞에, 그 다음 전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어떤 큰 대기업의 건물인데 건물 앞에 청계천 물이 흐르고 있어. 자, 그러면 저게 뭘까? 앞에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이게 머리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것은 꼬리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네 귀퉁이.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있다. 네, 발. 자, 그러면 어떤 걸까요? 물에 사는 뭐? 거북이? 금방 하시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거북이가 이 대기업의 건물을 딱 등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바라봐? 청계천 물을 바라보죠. 물은 뭐다? 재물이다. 그러면 저걸 이름하여 영구음수,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형국이다. 라고. 그러면 왜 거북일까요? 거북이는 십장생이죠. 오래오래 우리 회사가 돈을 꿀꺽꿀꺽 마신다. 돈을 번다. 저게 진정한 조경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와, 우리 회사는 영원히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런 신념, 자신, 희망을 준다는 것. 아, 맨날 재수없어. 왜 안 될까? 이거 전혀 다르죠. 출발부터가. 서울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 최고급 호텔입니다. 호텔 정문에 들어가면 뭐 이제 여러 호텔이 있죠. 정문에 들어가면 정문 좌측에 이와 같은 조경물이 있습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뭐 편백나무가 있고 돌그릇 하나 있고 좀 더 확대해서 보실까요? 이와 같이 그 뭐랄까 맷돌에 사이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돌그릇 석조죠. 석조에 거북이가 한 마리 있고 자갈이 많이 있죠. 또 물이 고여 있죠. 예. 자, 우리가 저는 문학을 전공해서 시를 해석할 때 시에 나오는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 사물들 있죠. 물, 새, 그거 갖고 그걸 이제 그 하나로 풀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은 이번 기본적으로 이야기 드렸죠. 재물이다. 그 다음에 돌. 왜 돌일까? 그 다음에 푸른 나무, 편백나무죠. 자, 다음은 여러분 직접 한번 평가해 보세요. 자, 우리 강의하는 이 근처에 있는 겁니다. 이화에 대해서 신촌역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저 같은 조경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건물 앞에. 보시면 탑이 있죠. 탑 아래 소나무가 있죠. 소나무 아래 거북이 두 마리가 돌그 위에 앉아서 어때요? 물을 뿜어내고 있죠. 자, 그걸 좀 확대해서 보실까요?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거북이, 소나무, 돌, 물.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장생 뭐뭐가 있죠? 오래오래 사는 것들. 돌, 학, 소나무, 또 뭐 바위. 영원성을 이야기하죠. 그다음 물은 뭐다? 재물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 회사가 돈줄이 마르지 말아라. 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떻게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화장실 변기 뚜껑 닫아라, 열어라. 닫아라. 그럼 물이 고여야죠. 고이고 있잖아요. 고이고 있다. 자, 그래서 물은 재물이다.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물가로 가라. 여러분들 그 전통 칠학입지가 배산임수입니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과거 농경사의 이야기고 중국의 상인들 아마 여러분 중국을 많이 여행하신 분 가면 그 고택이나 그 뭐랄까 큰 집 가면 연못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특히 상인들은 배수면과 뒤로 큰 강이나 그 바다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도로가 있어야 장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입지가 누구에 따라서 농사를 질 곳, 상업을 해야 할 곳, 절터가 될 곳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만 잘 파악하면 여러분 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죠. 자, 서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에 보시면 이게 지금 뭡니까? 이렇게 꾸비고 흘러가는 것이 한강물입니다. 한강물 보이시죠? 한강 이쪽이 강북, 아래쪽이 강남. 근데 강이 일직선으로 되지 않죠. 우리나라의 강은 천은 다 사행천, 곡천입니다. 꾸불꾸불 할 수밖에 없어요. 지형지세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터만 잡아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냥 풍수로 이야기하는 것에서 경험론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그 노란 이렇게 동그라미 노른자위가 있는데 저게 특징이 뭔가 잘 보세요. 우리는 답을 구하지 말고 흐름을 자연의 흐름만 잘 보면 산과 물의 특징만 잘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책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연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저 좌측에 좌측에 그 강북에 있는 곳. 저기가 그다음에 좌측에 아래 북은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물이 감싸돌아요. 이렇게 물이 감싸돕니다. 이렇게 환포지하겠죠. 환자는 두를 환자, 포는 감싸 안을 포자. 즉 특징이 뭡니까? 물이 이렇게 감싸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맨 좌측에 상단에 있는 곳이 서교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곳이 여의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강북으로 동부이촌동, 그 다음에 그 네 번째가 강남. 네. 근데 원의 크기, 노른자의 크기가 다르죠? 왜 다를까요? 잘 보세요. 감싸는 곳에 비례해서. 근데 동부이촌동 한 가운데는 작죠? 감싸는 건 큰데. 왜 그럴까요? 거기가 미군 기지가 있어서 미군 기지 빠져나가면 거기가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그 뒤에 남산까지 녹지축이 형성됩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 도시화되고 그러면 어떻게 기존의 부자들 말고 새로운 부자가 생기죠. 신흥 부촌. 그러면 기존 그 부자들 사는 곳에 살기가 좀 껄쩍지근하니까 떨떠름하니까 저들끼리 새로운 부촌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1960년대 서교동 부자 하면 옛날 그 드라마에서 서교동입니다 하면 부자가 사는 곳이구나. 거기가 포화 상태가 되니까 1970년대 여의도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포화 상태가 되니까 1980년대 어디로 가? 동부이촌동. 그다음에 1990년대 강남. 그다음에 2000년도 광진구, 건국대 부근. 포화 상태는 일정한 곳으로 이렇게 개발이 앞서가고 그런 곳이 아파트 값이 좀 더 비싸고 그 반대쪽은 상대로 뒤따라가는 형세입니다. 좀 볼 수 있죠. 이건 단순하게 서울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선호하는 땅이 있다는 것이지. 한강이 어디를 크게 감쌌어요? 한강이 강북을 감쌌잖아요. 강북을 강남보다. 강북에서 한 가운데 노른자에 사대문 아닙니다. 사대문 아니 그래도 좋은 땅이고 부자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서울에서 가장 부자들이 어디에 살까요? 성북동? 극소수 부자가 돼서 사는 곳이라 생각하면 한남도 거기도 극소수. 가장 그 전체 총 액수로 돈이 많은 곳. 강남? 거기 빚부자들 많아요. 청계천 주변으로 무슨 시장, 남대문 시장부터 동대문 시장까지 그 많은 곳에 도소매 시장 많이 있잖아요. 전국의 소매 상인들이 와갖고 물건 떼갖고 현금 주고받습니다. 거기에 움직인 돈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큰 부자는 거기입니다, 사실은.